나 뭐라고 받아칠지 나도 말 좀 해줘. 나 뭐라고 소개야? 좀 적어야겠다. 한쪽만 들어야겠다. 책 넘기는 소리까지. 나도 Ready. 머리 좀. 큐. 어린 시절 추억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만화책의 향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따끈한 이불 속 새콤한 귤, 배 깔고 보던 만화책, 책 넘기는 소리까지 그 추억 다시 함께 느껴보는 건 어때요? 말하지 못한 내 만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죽지 않고 찾아온 말하지 못한 내 만화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말하지 못한 내 만화 DJ 테디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인생이 만화인, 만화가 인생인 만화인간 DJ 음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DJ 음몬입니다. 저희 이거 하는 거 트레이드 마크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게요. 네. 사실 저 오늘 진지하게 가겠어요. 오늘은 장르를 바꿔서 진지한 만화인간. 전 항상 진지한걸요? 그랬어요. 그럼요. 어제가 아니지. 잊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는 약간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진지한. 그래도 여자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취한 정신 나간 애가 네. 아닌. 예, 저희 지난주 방송이 꽤나 핫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네. 핫했던 걸로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엄청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어떻죠? 팟캐스트 다운로드가 네, 오늘 기준, 녹화일 기준으로 네네. 무려 143회라는 놀라운 기록을. 심지어 거기 저희가 홍보조차 안 한 사이트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예, 라이브 방송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하고 유튜브에 그걸 올리잖아요. 네네. 팟캐스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아직 좀 자리를 좀 덜 잡았다 생각을 해서 홍보를 잘 못했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뜨거운, 열화 심지어 홍콩에서, 홍콩, 미국에서 무려 저 멀리 세계 동포 여러분이 4%의 유학파 테디 중국어로 한마디 해주시죠. 谢谢大家.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모님도 유학파로 알고 있는데. 그럼 땡큐.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있죠. 지난주 저희의 깜짝 퀴즈, 맞아요. 그에 대한 당첨자가 계시죠. 그 당첨자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일단 예. 정답 공개부터 먼저 할게요. 정답은 크로와상이었습니다. 크로아상,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하고. 페스트리. 페스트리 맞아요. 음모님 페스트리 발음 장난 아니더라고요. 역시 유학파는 유학파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페스트리. 페스트리. 페스츄리인데 음모님은 페스트리. 이상한 페스트리. 거에 자꾸 우리 집중하지 말자. 아무튼 정답은 크로아상이었고요. 네. 딱 한 분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최은별님 되시겠습니다. 아껴둬야죠. 잠깐 우리 상품은 잠깐 아껴뒀다가. 큰일 날 잠깐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그러면 예.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선물. 선물. 해드려야죠. 저희 선물이 뭐죠? 저희 선물 지난번에 공약했던 거는 정답을 맞추시면 저희가 30초간 무려 30초간 와. 열렬한 박수를 30초나요? 예.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이런 거는 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예. 없어요. 저희가 이런 세계적인 방송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거예요. 체력적으로 감당이 되는 건가요? 최대한 해보려고. 못 참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를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30초. 또 단호 해가지고 30초 넘으면 안 할 겁니다. 그럼요. 저희 단호한 방송, 예. 단호박 방송. 자, 시작해볼까요? 아이씨. 힘든데요? 아 30초 왜 이렇게 길어? 지금 15초 지났어요. 15초. 10초. 아. 4, 3, 2, 1 그만할 겁니다 이제. 스탑. 아, 힘드네요. 아 힘들어. 잠깐 쉴게요. 퀴즈 정답은 했고. 음. 그러면 퀴즈 정답자인 최은별님께 특별한 선곡의 기회를 저희가 드려야죠. 신청곡을 저희가 받았죠. 네네네. 신청곡은 이승기의 되돌리다. 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저도 이 노래는 이승기 노래는 사실 잘 안 듣는 편인데 이 노래는 정말요? 기억이 나요. 이승기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 이 노래는 뭔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제 기억에 이게 약간 숲도 나왔던 것 같고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어린 시절, 막 학창 시절 이런 느낌도 들고 뭔가 아련해지는. 좋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1부 마치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봐야죠. 네, 오늘의 토픽 지난주 방송에서 음모님께서 살짝 살짝 예고편을 보여주셨죠. 저희 이번 주는 웹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네네, 웹툰 요새 많이 보잖아요. 저 엄청 많이 네. 봐요. 웹툰이 요새 막 드라마로도 많이 되고 영화화로도 많이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막 TV에 나와서 그 이렇게 유명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김풍, 네, 김풍님. 뭐 이말년, 기안 기안84. 예. 이런 분들이 가끔 예능에 나와서 맞아요.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웹툰이 대세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다. 맞아요. 이게 또 베스트 만화 이런 거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웹툰 작가를 웹툰 만화가를 예. 꿈꾸고 막 도전도 많이 하고. 네네네. 네, 이제 약간 종이 만화책의 시장도 공존하고 있지만 네. 웹툰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종이 만화 작가들이 웹툰 만화 작가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웹툰이 완결이 나면은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 네, 약간 종이 서로 만화화돼서 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느낌? 네네네. 그리고 또 웹툰이 그냥 일반 웹툰만 있는 게 아니고 컷툰이라고 하세요. 컷툰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원래 웹툰은 위아래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컷툰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데 이게 컷 장면 하나하나마다 리플을 달 수 있어요. 오. 댓글을 달아서 그 장면 하나하나에 대한 베스트 댓글 이런 게 있고 그 그림 하나, 장면 하나하나마다 다 댓글을 달 수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포 관련돼서 막 귀신이 튀어나오는 그 뭐 옥수역 귀신 막 이런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봉천동? 봉천동 귀신 막. 사운드도 네. 나오고 또 어떤 건 또 오프 온 기능이 있어서 웹툰 시작과 동시에 음악이 나오게 BGM이 오. 깔리는 그런 웹툰도 있고요. 또 가장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이버에 그 정은경 하엘거님의 고고고라는 웹툰이 있어요. 어떤 그게 작품이죠? 굉장히 특수효과가 잘 돼 있는데 화면을 밑으로 스크롤 내리면은 달이 서서히 뜬다던가 없던 글자가 스르륵 생긴다던가 마치 영상처럼. 네, 영상처럼 음. 굉장히 신기한 웹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웹툰이 아무래도 매체가 인터넷이나 뭐 디지털 이쪽이다 보니까 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종이 만화보다 훨씬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나중에는 뭔가 그런 웹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요즘 또 VR, AR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웹툰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웹툰이 이 발전 방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네, 좀 생각해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매번 질문 코너가 하나씩 있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웹툰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하일권 작가님의 3단 합체 김창남이라는 웹툰을 좋아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제 기억 속에 처음 본 웹툰은 외계인이라는 장명을 쓰시는 작가님의 와탕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웃으려고 보는
그런 만화였어요. 그거는. 초창기 딱 만화의 느낌은 예. 시간 때우기, 맞아요, 웃음을 맞아요. 위한 이런 맞아요, 만화가 맞아요. 많았죠. 딱 그런 느낌의 웹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야구 만화를 쓰시는 최훈 작가님의 삼국 전투기라는 삼국지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쪽에? 예, 삼국지를 평소에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게 만화책도 볼 때 자기 관심에 맞는 장르를 더 찾아서 보게 되는 것 예,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그 삼국지 캐릭터들을 다른 만화 영화나 음, 아니면은 그 영화 캐릭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패러디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주인공이었던 유비의 캐릭터가 캐로로였어요. 정말요? 예, 재밌죠? 이 되게, 생각도 예.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엘권 씨의 작품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작품성 있고 진지한 만화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 방송의 주인이신 만화인간 DJ 음모님께서는 어떤 웹툰을? 저는 정말 많이 봐요. 역시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런 제가 가장 처음 접했던 거는 일상날개짓. 일상 날개짓? 이게 약간 병아리처럼 캐릭터화한 건데, 사람을 네네. 그 아이랑 엄마 둘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툰이에요. 오.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엄마가 사랑을 담아서 그린 만화인데 아, 되게 너무 귀엽고 또 뭔가 애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도 뭔가 같이 자라는 흐뭇하고 느낌이구나. 그쵸. 사실 저도 같이 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중학교 때 처음 본 거니까. 아, 근데 뭔가 애기를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고요. 요새 막 육아 예능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거의 시초라고 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예.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는 미티 작가님 것도 많이 위티 봤는데, 씨. 미티요? 미티. 아. 네,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그 만화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만화가 약간 인생을 다시 사는 그런 느낌인데, 음, 어릴 때로 돌아가서 기억은 온전히 가지고 오, 인생을 사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그쵸, 로망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난 네. 영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전교 1등 막 다 휩쓸고. 네, 근데 또 깊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 스마트폰들과 이런 최첨단 시대에 살다가 가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하긴, 뭔가 예. 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되게 작품성 있는 만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웹툰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이 뻔한 장르가 아니에요. 뻔하게 음, 뭐 사랑, 예. 뭐 우정, 음, 뭐 전쟁 네. 아니고요. 바로 뭐죠? 나는 귀머거리다 라는 청각장애에 귀머거리다. 관련된 웹툰이에요. 청각장애.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작가님이 청각장애인이세요. 작가님 본인이 청각장애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경험하셨던 것들, 그리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그런 음, 것들을 되게 알기 쉽게 만화로서 저한테 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웹툰이에요.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되게 뭔가 느끼는 것도 많고,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 게 배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음, 생각도 하고, 이런 거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쵸. 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웹툰이에요. 저희가 사실 주변에서 장애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도와야 될지 그런 것 잘 모르는데 저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일단 그 호칭 같은 것도 굉장히 음, 조심하게 됐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다룰 만화책과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저희가 다룰 만화책을 소개하기 소개를 앞서서 좀 그 청각 장애라는 게 어떤 건지 그에 한번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살짝 소개를 해볼까 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청각 장애인 아니고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평균 청력이 2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해요. 20데시벨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한
나뭇잎 소리 있죠. 나뭇잎 예, 떨어지는 소리? 예. 이게 20dB 정도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건 10dB 정도라고 해요. 그럼 나뭇잎보다도 더 작은 소리니까 네네. 저희 막 되게 소근소근 되게 네. 작은 소리? 그런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오프닝 때 항상 하는 책 넘기는 소리. 이거는 30dB 정도고요. 저희가 이렇게 도란도란 떠드는 이런 소리는 50dB. 이제 좀 더 커지는 그 자동차 막 경적 빵빵 하고 하는 소리는 70dB. 여름날에 막 매미가 막 시끄럽게 네, 밖에서 시끄럽죠, 매미. 그게 80.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기차? 기차는 100. 오. 100dB이고요. 근데 기차랑 매미랑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매미가 얼마나 짜증나는, 이야. 네, 그 소리가. 곧 있으면 또 들리게 생겼네요, 매미. 그쵸. 그리고 또 가장 높은 데시벨 제가 봤던 건 지금 비행기. 오. 비행기는 120dB라고 해요. 그러면은 막 비행기 소리 120dB, 여름에 매미 막 80dB 하는데 네. 청각장애인 분들은 이런 소리를 정말로 하나도 못 듣는 건가 봐요.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 사실 4가지 기준으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 이상인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심하게 차이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력이 좋으나 명료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약간 음모님 같은 경우가 이런 약간 거네요. 그 사오정 느낌이 저 사실 제가 그럼 청각 장애인인가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작가님께서는 113dB 손실이라고 하셨는데 특이한 점은 그 이상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진동으로 느끼신대요. 이게 사실 비장애인들은 청각세포가 살아있기에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진동을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청각세포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청각장애인 분들은 그 청각세포가 죽어 있어서 진동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청각장애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랑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일단 그 수화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구화라는 게 있대요. 혹시 구화? 뭔지 아세요? 구화? 입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오, 브레인. 네, 입술의 움직임을 읽고 상대의 말을 알아내서 대화하는. 근데 사실 구화까지는 아닌데 저도 약간 말귀를 잘 못 알아먹을 때 사람의 입을 보고 저게 무슨 말일까 한 적이 저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를 가기 전에 이제 이쯤에서 네, 저희가 이제까지 웹툰 얘기도 했고 또 웹툰 얘기 하다 보니까 음모님이 최근에 재밌게 봤다는 나는 귀머거리다 라는 청각장애인 웹툰 얘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의 만화는 뭔가요, 음모님? 오늘의 만화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빅피처. 오늘의 만화는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목소리의 형태.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영화 그런 추천 그런 데서도 되게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데 사실 원작이 만화책이거든요. 최근 만화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게. 근데 많이 오래된 만화는 아니고요. 예. 한 2, 3년 안 된 만화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이 목소리의 형태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크로아상 정답을 맞춰주신 최은별님의 신청곡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최은별님의 신청곡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저희는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우리는 행복했던 걸까. 역시 명곡은 명곡이네요. 노래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오늘 다루는 만화 목소리의 형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목소리 형태는 장르가 로맨스, 뭐 드라마 이런 식으로 돼 네네. 있는데 딱 봐도 사실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딱 그 포스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고생, 남고생끼리 이제 알콩달콩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아닌가 봐요. 않아요. 이게 청각장애 주인공인 여자아이와 그 되게 그 아이를 괴롭히는 짓궂은 남자아이, 그 둘의 약간 인간관계,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충돌, 그런 약간 성장 만화 느낌이 좀 더 컸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장 만화. 아, 꾸준히 성장하시는. 그렇죠. 콩나물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콩나물국밥이거든요. 이렇게 또 아무 말 대잔치를. 아, 그렇다면은 로맨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은무님께서는 성장 만화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의 형태 줄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전에 오늘 저희의 방송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예정이라서 기존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만 들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네. 만약에 이 작품을 보지 않았고 볼 거다. 스포를 당하기 싫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다음 오시. 기회에 네. 그러면 스포 주의 빡 띄워드리면서 네, 저희 줄거리 한번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6학년 이시다 쇼연은 지루한 걸 싫어하는 활기찬 성격의 남자아이였다. 반복된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할 무렵 학교에 청각장애를 가진 여자아이 니시미야 쇼코가 전학을 오게 된다. 이시다는 따분함에 쇼코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넘기는 니시미야의 반응 때문에 장난은 점점 심해져 갔다. 결국 이시다의 장난은 반 전체의 집단 따돌림으로 변하게 됐다. 니시미야가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어른들이 알게 되자 이시다는 왕따의 주모자로 찍히게 된다. 니시미야 쇼코는 전학을 가게 되고 이시다는 왕따 사건의 주모자로 낙인 찍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던 이시다는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직전 니시미야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니시미야를 찾아가지만 니시미야는 도망을 가죠. 네네네네. 그 어린 시절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의 주모자였던 남자를 찾아왔을 때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그쵸. 그러냐. 겁먹고 예. 트라우마 남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시다가 딱 평소 같았으면은 하지도 않았을 수화를 하면서 맞아요. 막 자기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공책을 찾아주죠. 그 공책은 이 니시미야가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글을 썼던 공책이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친구들은 수화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린 니시미야가 구화를 하긴 좀 힘드니까 아마 그런 대안으로 종이에 글을 써서 친구들과 대화를 했던 건데 네네네. 그거를 이시다가 다시 찾아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건네는 말이 너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니시미야는 사실 처음에는 좀 의심도 했지만 네. 수화까지 하면서 네네. 자기를 찾아온 이시다에게 뭔가 진정성을 느껴서 그렇죠. 받아주게 돼. 저 같으면 네.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떻게 약간 왕따를 무섭지 않을까요? 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저 니시미야의 성격과 또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조금 이따 네. 더 깊게 니시미의 성격을 파보기로 네.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시다도 그 5년 전 왕따 시킨 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자살을 하기 직전에 네. 아, 나는 사과를 꼭 하고 죽어야겠다. 네네. 그 자체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시다 본인도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렇게 니시미야를 다시 만난 이시다는 자살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남은 시간을 니시미야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 쓰기로 하죠. 저는 이런 얘기가 일종의 사회화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제목이 목소리의 형태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교감의 방식이라는 뜻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언어를 모르다가 점점 커가면서 서로 이제 통하는 언어를 새롭게 배우게 되는 과정과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언어라는 게 그냥 딱 그 말하고 쓰고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네. 생각하고 느낀 그런 일종의 가치관. 가치관, 그쵸. 문화 이런 건데 네.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보면은 그동안 나 혼자 습득해온 그런 것들은 은어가 되는 거고 비속어 맞아요. 은어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서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언어는 표준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접근인 것 예.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시다 쇼야의 어린 시절의 언어는 아무래도 장난치기였던 것 같고 장난으로 그 초등학생들 보면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막 장난치고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니시미야 쇼코는 항상 양보하고 피하고 그냥 웃어 넘기는 게 그 아이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아이가 진정 원하던 걸지 아니면은 그렇게 된 건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게 니시미야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래도 또래 애들에 비해서 약자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겨서 얻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니시미야 쇼코는 약간 생각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네. 생각 갖고 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신이 양보할 게 아닌데도 내가 양보하면 다 행복해지니까 나만 양보하면 되고 다 미안하고 이런 성격을 가져서 되게 약간 자기보호적인 방어기제적으로 그렇죠. 방어기제. 충돌이 싫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안쓰러운 아이예요. 이런 니시미야 주위에는 니시미야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 아이의 가족들이 니시미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서포트를 하죠.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이 각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참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네네. 동생이 가장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캐릭터 중 하나였는데 동생은 니시미야 유주루 유주루. 여자아이예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동생이 스스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요. 언니를 보호하려고 하죠. 언니는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네. 생각을 가진 아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 행동을 하고 사실 그 남장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게 엄마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맞아요. 동생이랑 달리 그 니시미야의 엄마는 굉장히 좀 무뚝뚝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뭔가 강하게 네. 너가 이겨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니시미야가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리라고 남자애처럼 하면 괴롭힘을 안 당할 거라고 되게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세요. 동생 유주르가 약한 언니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반대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니시미야 쇼야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은 그 엄마가 언니한테 머리를 잘라버리라는 거를 못 견디고 네. 자기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버리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남장 아닌 남장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가족의 또 한 명의 보호자가 계시죠. 네, 바로 할머니가 할머니 계세요. 되십니다. 할머니는 뭔가 전체를 아우르시는 그런 맞아요. 분이세요. 엄마에게 상처받은 동생 그리고 니시미야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모질게 굴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맞아요. 이해해 주시는.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맞아요. 라고 보여지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니시미야 쇼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니시미야 쇼코는 어떤 아이인가요? 니시미야 쇼코는 정말 너무 착한 아이예요. 음, 안쓰러울 정도로 착한 아이인데 네. 이 아이는 전학을 올 때부터 친구들을 너무 사귀고 싶어 했던 외로운 아이기도 해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다가가려 하고 종이에 글을 써서 열심히 대화도 맞아요. 해보려 하고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귀찮아하는 친구들을 느껴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냥 짐처럼 애들이 생각을 하죠. 그쵸. 결국엔 자기를 도와줘야 하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다 망쳐놓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점점 더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근데 또 그 제가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걔가 저 중학교 때 동창들이에요. 어, 사실 동창은 아니고 저보다 어린 남자애들인데 네네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거기 여자가 2명밖에 없었고 한국인이 네. 남자애들이 한 10명 됐어요. 음, 근데 제가 학년을 낮춰갖고 다 저보다 어렸어요. 음, 그리고 제가 한 남자애랑 좀 뭔가 싸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아, 예. 그게 되게 웃긴 게 한 명이랑 싸웠다고 우르르 편이 돼서 누난 나빠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걔네가 저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뭔지를 못하죠 누나니까. 네. 근데 막 괜히 누나지 나쁜 사람이다 음. 되게 그냥 애들같이 얘기했는데 전 그게 너무 상처였나 봐요. 어, 또 타지에서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참 이 왕따를 시킨다는 게 진짜 막 나쁜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네네. 좀 주변의 동조 네.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어릴 때는 군중 심리가 더 크게 네,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이 싫어한다. 그럼 나도 싫어하게 되고 뭐 그러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맞아요. 사실 그 어린 시절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거로 상처도 많이 받고 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했다고. 오, 되게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너는 네. 너무했다. 네. 나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 그때 야 누나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렇게 막 야 이 나쁜 아이들아 할 순 없으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저는. 전 뭐 니시미야처럼 엄청 괴롭힘을 당한 건 네. 아니었고 그냥 약간의 트라우마? 근데 그거를 이 아이들과 저는 다시 관계를 맺고 잘 지내면서 그 트라우마를 약간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학파 방송. 예, 유학파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예. 저희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외국인이 저 혼자인 거예요. 그럼 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슈가 되는 느낌? 그리고 막 어디서 막 날 보러 막 와. 그리고 막 진짜 난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학교에 있는 모두가 날 알아보고 막 그런 유명이셨네요. 아니 좀 그랬어요, 되게. 그리고 막 그 학교 끝나고 어디 집에 가다 보면은 옆에서 계속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쟤 한국인이래 하면서 막 한국인인데 어디 살고 동생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 이런 얘기를 정말요?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일종의 말도 안 통하지, 진짜 친구도 없지, 이제 막 외국에 가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외로웠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는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가 돼서 사실상 그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외국인인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학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애들이 제가 외국인인 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애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저희 둘 다 외국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니시미야와 이시다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진짜 예, 예, 외국에 혼자 남겨졌을 예. 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예, 않을까. 예, 예. 저희가 아까 처음 방송에서 이 과정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가는 과정, 표준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었는데, 딱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대화가 안 통하던 사람들끼리 점점 대화가 통하고, 언어도 예, 알고, 언어가, 문화도 예, 알고, 네.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네, 서로 이해해가는, 네네네.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네네네. 힘든 시기에는 조금만 도와줘도 진짜 너무 고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막 남자애들이 막 아, 누나 나빴어 할 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걸로도 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니시미야한테는 사하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먼저 나서서 내가 수화를 배우겠다 맞아요. 했던 학생이죠. 선생님이 다 같이 수화를 배워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네.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었죠. 네. 근데 다들 너무 싫어하고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왜? 왜 쟤 왜? 때문에? 글만 써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왜? 수화까지 배워야 되나? 한 명만 불편하면 되는데 네, 왜 우리가 다 불편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을 네. 때 사하라가 나섰죠. 제가 배워와서 가르쳐 줄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니시미?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안 좋게 보죠. 점수 달라고 한다. 뭐 그런 왜 얘기. 그럴까요? 다들 그러니까. 정말 결국 사하라마저 학교를 나오지 않게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사하라조차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니시미야는 사실 니시미야가 귀가 안 들릴 뿐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거, 자기를 귀찮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사하라마저 피해를 입은 거, 그걸 이미 다 인지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더 다 나 때문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어릴 때 심어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초등학생이 죽고 싶다라는 예. 말할 정도면 사실 전 그 수화도 너무 예, 너무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너무 적나라하게 예. 그게 그 목을 매는 그 형태를 네, 표현을 하는데 대학생인 저희가 봐도 너무 예, 충격적인 충격적이었어요. 모습이었는데 초등학생이고 심지어 그 친동생이 봤다면은 더 어린 네. 애들이 그래서인지 동생인 유주루가 더 심하게 언니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때부터 동생 유주르가 시작한 게 있죠. 네, 어떤 거죠? 유주르가 사진을 찍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아름다운 사진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네, 사진인 비참하고 슬픈 사진을 찍죠. 죽은 동물의 네.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이게 언니가 죽고 싶다란 말을 했잖아요. 네, 동생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죠. 언니가 죽어버릴까봐. 근데 죽은 동물 사진을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언니가 안 죽을까봐. 죽기 싫어할까봐 이제 그쵸. 그러길 바라면서 죽은 동물의 사진을 계속 찍고 다니죠. 네, 그 얼마나 싫었을까요, 쇼코가. 맞아요. 이시다를 너무너무 증오하죠. 네. 증오해요. 그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잖아요, 이시다가. 그렇죠. 예, 어떻게든 언니한테 떼놓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시다가 언니를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있었죠. 자기 만족이나 하러 온 거라면 돌아가 주시죠. 이시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왠지 그냥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 행동으로만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만 편해지려고. 네, 근데 또 여기서 니시미야가 잠깐 없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시다의 진심을 알고 유주르도 마음을 열게 되죠. 같이 찾아주러 가죠. 근데 이것도 네. 유주르도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인데 언니를 지키려고 험한 것들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용서했다는 게 전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니시미야도 그렇고 유주르도 그렇고 용서한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언니를 위한 그 언니인
니시미야 쇼코를 위하는 방식이 어머니랑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머니와 유주루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저 사실 근데 이 엄마의 입장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맞아요. 니시미야의 아버지가 장애 문제를 엄마한테 예, 떠넘기고 다 뒤집어 씌우고 이혼을 한 거예요. 니시미야가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아요. 만들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 그래서 약간 방치처럼 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극복하길 바란 오히려 뒤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진짜 몰래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머리도 잘려 있었고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아, 그런 것처럼 엄마가 나서서 막 친구를 찾아주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친구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예.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하고 있는데 엄마가 제 또래 남자애나 뭐 이런 거 보이면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저 나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이 놀아라 막 이런 식으로.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몇 아니, 살 때? 중학교 때죠 그게. 아, 정말요? 예. 저 지금 당연히 초등학생 때라고 생각하고 아니 있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아, 중국에 있을 때 맞다. 그때는 진짜 처음 가서 어떻게 다가가기도 좀 힘들었으니까. 혹시 중국인 친구를? 예, 중국인 아, 친구를. 어머니가 거기는 중국어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중국어 못해요. 아, 정말요? 바디가 인기지로. 멋있다. 네. 예. 근데 그게 되게 싫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반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그냥 좀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교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는데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예, 신경 쓰는 것보다 예, 살짝 예, 방치한 게 예, 스스로 극복하는 사례네요.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극 중에 이 니시미야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스스로 네가 알아서 강하게 자라라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 사실 엄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굉장히 통금도 있고요. 오, 네, 제가 뭘 하도 되게 불안해하시고 네. 불안해하신다기보다 뭔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런 어머니께서 통금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하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유주루가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땠나요, 그게? 저는 사실 정말 저를 사랑해주신 감사하죠.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극 중에서 니시미야가 도쿄로 떠나잖아요. 막판에는. 네네네. 그때 유주르가 뿌듯해하고 흐뭇해하고 놓아줬듯이 네네. 저희 어머니도 조금만 더 믿어주신다면 저도 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네. 이게 또 남학생과 여학생은 좀 더 엄마와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 극 중에서는 엄마의 그 좀 더 사랑, 좀 더 따뜻함이 니시미야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렇겠네요. 니시미야 어머니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부분을 이제 채워주시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채워주고, 또 니시미야랑 유주루가 그 있는 그대로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할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가족의 이런 관계의 전환점을 맞는 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니시미야의 관계, 동생과 니시미야의 관계,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의 관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니시미야가 죽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네. 많았는데 예고편 같은 걸 봤을 때 네. 근데 갑자기 할머니의 죽음으로 네. 인해서 네, 굉장히 전 이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예.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편지를 한 장 남겨놓으시는데 맞아요.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내용이 다 너무 작품성이 뛰어난 목소리 형태
니시미야의 시점에서만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시다 남자 주인공 이시다 쇼야의 관점으로. 네, 관점에서 볼 건데, 저희가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저희 코너 속의 코너, 저 명장면, 오늘은 좀 감동 모드로 네. 한번 가보려 합니다. 오늘의 명장면은 지난번에는 이제까지는 저 혼자서 읽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듀엣! 듀엣 드라마처럼 라디오 드라마처럼 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명장면 듣고 잠시 후에 뵐게요. 죽기 직전 사과하기 위해 니시미야에게 찾아간 이시다. 자신의 남은 삶을 니시미야를 위해 쓰기로 결심한다. 그 이후 이시다는 자신이 빼앗은 것 같은 니시미야의 추억을 되찾아주려 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니시미야의 엄마가 그들을 발견한다. 가자. 니시미야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엄마를 따라 나선다. 잠시만요. 5년 전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이시다보다 더욱 뜬금없는 그의 사과에 니시미야의 엄마는 잠시 발길을 멈춘다. 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봤자 행복했어야 할 쇼코의 초등학교 시절은 돌아오지 않아. 힘들게 키운 아이였다. 남편이 떠난 뒤 사랑도 받지 못한 안쓰러운 내 아이.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버텨주기를 바랬다. 하루하루 가슴속에 피눈물이 흘렀지만 더 힘들 그 아이를 위해 나도 버텼다. 강하게 잘해주겠니, 니시미야? 아주머니는 용서하지 않겠지? 다음에 니시미야를 또 만날 수는 있을까? 웃긴 뭘 웃는 거야 지금? 난 웃으면 안 되잖아. 나 자신이 싫어졌다. 옛날 잘못을 용서받고 자기 편한 결과가 나오면 그만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잊으면 안 돼. 미소로 가득했어야 할 쇼코의 시간도 어두운 기억도. 하지만 쇼코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언젠가 잊어버리게 될 것만 같아.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근데 또 두려웠어. 내가 다 망쳐놓는 것 같았어. 만약에 나도 너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일까? 너도 나도 더 행복했을까? 모든 게 내 탓 같았어. 나랑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 미안해. 이런 내게 친구가 되자고 해줘서 고마워, 이시다. 이시다 쇼야, 난 이 자식이 싫어. 언니를 찾아왔을 때 무슨 생각이었던 거지? 자기 만족?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언니의 화난 모습이 이 자식 때문일까? 기분 나빠. 언니를 지키는 건 난데. 이시다 쇼야, 난 네가 정말 싫어. 분명 앞으로도 그건 변함이 없을 거야. 근데 그건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싫다일 것 같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네 사람은 이제 막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하고 있다. 恋をしたのは네, 명장면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의 형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목소리의 형태라는 제목을 가진 만큼 저희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더
이 작품을 이해할 깊이 수 있게, 네, 깊이 있게 감동을 이해하셨으면. 느낄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여자 주인공인 니시미야. 니시미야 쇼코 중심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니시미야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니시미야의 시점에서 본 그런 일들을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남자 주인공 그렇죠. 이시다 이시다 쇼야. 이시다 쇼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진지한 분위기 네,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지난 방송을 하도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이시다 쇼야의 얘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